여전히 체면과 격식을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 오다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다들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손에 굳은 살이 제가 살아온 길을 증명하니까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저분의 진짜 모습을 오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체면을 무시하는 집안과는 결혼을 논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이 결혼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체면이 아니라 진심이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죠. 오늘 그걸 분명히 깨달으실 거예요. 진심이 아닌 눈으로만 판단하시는 모습 정말 실망이에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은정 씨는 모욕을 당했지만 꿋꿋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실 대기업 회장이었고 진실이 드러나자 태도를 바꾸는 미란 씨에게 단호히 맞섰습니다. 갈등은 절정에 이르렀고 은정 씨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며 미란 씨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통쾌한 복수와 함께 상견례의 판은 뒤집힌 오늘의 사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호텔 한옥풍 연회장의 문이 천천히 열리자 낮은 조명이 테이블 표면을 부드럽게 훑었습니다. 낮은 말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수면 위 물결처럼 잔잔히 번졌습니다. 둥근 테이블 중앙에는 연한 흰색 난꽃이 올려져 있었고 그 옆으로 아직 젖은 이슬이 맺힌 듯한 물방울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와 함께 낡은 천가방을 든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주변의 대화가 짧게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공중에서 멈춘 채 그 사람의 신발 끝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구두가 아니라 바닥이 닳아 무늬가 거의 사라진 작업화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손 한 쌍이 무의식적으로 포크를 놓았습니다. 얇은 금팔찌가 식탁 등 불빛을 받아 잠깐 번쩍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정적 속에 더 크게 울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냅킨을 접었다 폈습니다. 연회장 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상아색 식탁보의 주름이 작은 산맥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쪽에 선 사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얼굴은 조명에 반쯤 가려져 표정이 흐릿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상의 소매 끝에서 실밥이 가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지만 오래 굳어진 굳은 살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손이 식탁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자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쪽으로 모실까요? 호텔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끝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지만 순간의 머뭇거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빼는 소리가 매끈한 바닥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테이블을 스치는 소리에 몇 명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내린 남자는 메시지를 흘낏 확인한 뒤 다시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했지만 입술선이 살짝 굳었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중년 여성은 미세한 미간 주름을 만들며 냅킨을 무릎 위로 정성스레 펼쳤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눈동자에 흐르는 감정의 결은 얇지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낮게 우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컵에 담긴 물 표면에 작은 원이 번졌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은 느리게 마치 물바닥에서 올라오는 공기방울처럼 늦게 떠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말끝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막 굵은 선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여긴 격식을 요구하는 자리였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의 차림은 그 선을 거슬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웃음이 터졌다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쪽 공기까지 건너오지 못하고 허공에서 부서졌습니다. 눈길은 모두 같은 곳에 모였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가 쪽 얇은 커튼이 에어컨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얇은 천이 부딪히는 사삭거림이 유난히 민감하게 들렸습니다. 낡은 천 가방이 의자 다리에 살짝 걸려 툭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맞춰 몇몇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방 측면 주머니에서 작은 재봉 가위의 금속 끝이 아주 살짝 비쳤습니다. 광택은 오래된 손때와 섞여 은근했습니다. 그 광택을 본 누군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공기 중에 얇은 막처럼 퍼졌습니다. 짧은 침묵이 연회장 바닥을 넓게 덮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호흡 소리마저 들킬까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컵 아래 코스터가 들러붙었다 떨어지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이 문가에 선 사람은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 곧게 어깨는 내려놓은 듯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야말로 많은 이들의 긴장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격식을 갖춰야 한다 여겨지는 자리에서 모두의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누군가를 보았을 때 마음속 첫 목소리는 어떤 말부터 꺼냈을까요? 직원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연회장 문이 다시 닫히며 조용한 철커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첫마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상대의 눈을 피해 접시 가장자리를 본 채로 누군가는 굳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금세 얇은 표면만 남기고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공간은 한 장의 얇은 종이처럼 팽팽했습니다. 종이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칼날이 닿을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곧 누군가의 혀끝에서 차가운 문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예감이 공기 중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 속에는 이상하게도 반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암시가 난꽃의 고요한 향과 함께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다림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작업복 상에 손끝마다 깊게 패인 굳은 살, 그리고 어쩐지 해맑아 보이는 소박한 미소까지. 주변 사람들의 눈길은 저마다 다른 온도를 띠고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은정 씨의 손등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었고 손마디마다 바느질로 얻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스스로를 다져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소연 씨는 어머니의 굳은 손을 슬며시 잡으며 긴장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편하게 계셔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소연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정 씨는 잠시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번진 미소는
어쩐지 어린아이를 향한 위로 같았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지훈 씨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은근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머니 미란 씨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은정 씨 쪽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그녀가 보이는 모습이 결코 초라하거나 부끄럽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습니다. 미란 씨는 테이블 위 냅킨을 곱게 펴놓은 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주름이 깊게 잡혔고 눈빛에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갖는 까다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은정 씨의 손끝, 허름한 옷자락, 낡은 가방 위를 차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은정 씨는 마음속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살아왔지만 지금 이 자리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딸의 인생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단정히 앉아 차분한 숨을 고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은정 씨의 소박한 미소가 주변의 화려한 장식과 대비되면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눈에는 진실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상은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 묵은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잠시 후 직원이 차를 따라주자 은정 씨는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겸손은 이 자리의 분위기를 묘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 이미 긴장과 미묘한 감정의 흐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물병을 내려놓자 얇은 유리컵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 잔잔한 소리 뒤로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란 씨는 등을 곧게 세우고 손등으로 냅킨의 주름을 한 번 쓸었습니다. 입술에 얇은 미소가 잠깐 걸렸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은정 씨의 작업 복상의 끝, 다른 소매, 낡은 가방을 순서대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누군가 젓가락을 살짝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란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결혼 집안을 논할 수 있겠냐고 묻고 싶네요. 그녀는 웃는 듯 했으나 눈동자 끝은 차갑게 접혀 있었습니다. 예식도 중요하지만 상견례는 기본 예의가 더 중요하거든요. 다들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오시지요. 어머니 지훈 씨가 멈칫하며 불러보았습니다. 병째로 식탁에 놓인 물의 표면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미란 씨가 아들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집안과 집안이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 어른이 먼저 보여주셔야지요. 테이블에 난 꽃향이 은근히 번졌습니다. 그 고요한 향 사이로 말끝이 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 손 많이 고생하신 건 알겠어요. 그러나 고생과 격식은 다른 문제지요. 아들 장래를 생각하면 저는 엄마로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소연 씨의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줘. 소연아, 잠깐. 지훈 씨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곧 굳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은정 씨 사이에서 눈을 움직이다가 결국 시선을 낮추었습니다. 은정 씨는 자리에서 살짝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얼굴에 피가 오르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잔빛을 받아 더 선명했습니다. 제가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늘따라 일이 늦게 끝나서 급하게 오느라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라는 게 필요하지요. 미란 씨가 웃음기를 섞었습니다. 우리 집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주변 시선, 사회적 위치 다 고려해야지요. 저쪽 집안의 기준도 듣고 싶지만 일단 오늘 모습만으로도 대략은 알겠습니다. 지훈 씨의 손가락이 컵받침을 의미 없이 돌렸습니다. 얇은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 듯 말 듯 하다가 어머니의 가벼운 기침의 말을 삼켰습니다. 저는 사람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미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예식장 계약이나 예물 상의도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부터 안 맞으면 앞으로 큰일이겠지요. 여러분, 이 순간 테이블에 놓인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가늠하는 시선과 말의 무게가 그대로 올려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격식을 예의로 착각하지만 지금의 말은 예의를 빌린 판단이 아니었겠습니까? 소연 씨가 차마 멈춰 있던 젓가락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의 뜻은 알겠지만 표현이 너무 속상하네요. 아픈 말일수록 빨리 하는 게 약이지. 미란 씨가 단정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은정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라도 반박하면 딸에게 더 큰 상처가 번질 것을 알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손가락을 맞잡고 숨을 길게 정리했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눈치채고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천장 조명의 미세한 윙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빛 아래 말의 끝이 공기 속에서 길게 남았습니다. 불쾌함은 대놓고 드러나지 않아도 충분히 감지되었습니다. 시선의 높낮이, 미세한 미소, 숨 고르는 박자만으로도 마음속 선이 굵어졌습니다. 이 자리의 온도는 한 계단 더 내려갔습니다. 은정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듯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억눌린 듯 짧게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지만 끝내 그 흔들림을 삼켰습니다. 네, 제가 부족했네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손을 무릎으로 옮겨 감췄습니다. 소연 씨는 그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정 씨는 딸의 손을 살짝 눌러 괜찮다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면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말하고 싶다. 그러나 내 입이 열리면 내 딸의 행복이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참아야 한다. 미란 씨는 그 억지 미소를 보고도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옳다는 증거라도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정 씨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본 사람이라면 알았을 것입니다. 그 속에 흐르는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묵묵히 감내하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지나치다는 걸 알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은정 씨가 끝내 반박하지 않고 침묵으로 버티는 모습은 오히려 그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은정 씨는
다시 한번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와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앞날은 소중하니까 모르는 건 배우면 되겠지요. 그 말에 잠시 공기가 흐트러졌습니다. 어쩐지 그녀의 겸손은 단순한 낮춤이 아니라 자신감 어린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그 뉘앙스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체면과 격식을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도 자신을 지켜내는 법을 안다는 것 말입니다. 때로는 침묵조차 더 큰 울림을 남기지 않습니까? 소연 씨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얇은 유리잔 가장자리가 그녀의 입술에 닿자 마치 속으로 울음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은정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테이블에 놓인 난꽃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속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잔잔함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연회장 문 옆에서 기다리던 친지 몇 명이 자리를 옮기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말씀 맞지 않아? 상견례인데 저런 옷차림은 좀. 옆 테이블의 중년 부부도 눈을 맞추며 낮게 웃었습니다. 작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지자 분위기는 한층 더 식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눈치를 보며 다가와 필요하시면 다른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배려였지만 마치 누군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미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데가 더 낫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기본이 안 지켜지면 대화가 힘들지요. 그녀의 말끝이 유리잔 표면에 부딪혀 더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훈 씨는 매니저를 향해 손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굳이 옮길 필요까지는.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시선은 어머니의 눈썹 움직임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소연 씨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그냥 여기서 해도 돼. 우리 괜찮아. 그러나 그 말은 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세 힘을 잃었습니다. 한 친척이 휴대폰을 만지며 사진 앱을 켰다가 슬며시 끄었습니다. 요즘은 첫 만남 사진도 남기는데 조금 정리가 되면 찍자고요. 말뜻은 흐렸지만 누구를 향한 말인지 분명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누군가 발을 꼼지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도드라졌습니다. 소연 양. 미란 씨가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싫어서가 아니야. 엄마라는 사람이 가진 기준이 있다는 거지. 우리 집이 어디 가서 욕먹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유리처럼 얇았습니다. 그 기준이 사람 마음을 다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소연 씨가 낮게 답했습니다. 손끝이 접시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마음은 돌보면 낫지. 체면은 한 번 실수하면 오래가. 미란 씨는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회사에서도 다들 보잖아. 앞으로 상견례 얘기 나올 텐데 오늘 모습 이야기가 나오면 어쩔래. 지훈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사람들은 굳이. 하지만 그는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미란 씨가 천천히 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동안 그의 말은 공기 중에서 모양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눈치라는 이름의 작은 다리입니다. 한 사람이 말 한마디를 삼키는 사이 다리는 삐걱거리고 금이 커집니다. 매니저는 조심스레 칸막이를 더 닫았습니다. 공간이 좁아지자 서로의 호흡이 더 가까이 닿았습니다. 친지들은 수군거리며 자리 배치를 바꿨습니다. 미란 씨 쪽이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반대편에서 은정 씨는 자리를 조금 당겨 앉았습니다. 시선은 낮았지만 어깨는 반듯했습니다. 제가 민폐를 끼쳤네요. 불편하시면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은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소연 씨가 급히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날이에요. 지훈 씨가 그 손을 보았지만 여전히 어머니 쪽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가 삼켰습니다. 그래, 같이 있는 게 좋겠다. 그러나 그의 말은 확신 없이 흔들렸습니다. 미란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럼 계속 이야기합시다. 결혼 날짜, 예식장, 혼수, 집 문제. 어디부터 할까요? 다만 오늘처럼 준비성 없는 태도는 앞으로 곤란합니다. 찬 공기가 테이블 위로 낮게 흐르며 말들의 각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기침을 했고 그 짧은 소리가 마치 판결문 첫 장을 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갈등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커졌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주변의 작은 말과 몸짓들이 불시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이 눈앞에서 흔들리더니 어느새 오래전 기억의 창고 같은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스미던 허름한 봉제 공장, 쇠똥내 섞인 먼지 냄새, 밤을 지새우며 돌아가던 낡은 재봉틀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건 그녀가 겨우 30을 깐 넘긴 나이였습니다. 어린 소연 씨를 품에 안은 채 은정 씨는 눈물 흘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갓 태어난 아이의 분유값까지 그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해 하루 종일 앉아 바늘과 실을 잡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아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재봉틀을 멈추면 곧장 아이 곁으로 달려가 젖병을 물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실밥을 잘라냈습니다. 손톱 밑은 항상 검게 물들었고 바늘 끝에 찔린 자국이 굳은 살처럼 굳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에도 은정 씨의 마음은 굽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웃들이 저렇게 살면 오래 못 버텨라며 걱정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만은 굶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매일 새벽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작업장에는 늘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낡은 기계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그녀의 벗이 되었습니다.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며 실을 꿰다 보면 고단한 시간도 조금은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허리 통증과 어깨 결림은 늘 따라왔습니다. 때로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아팠지만 어린 소연 씨가 잠든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녁이면 어린 소연 씨가 재봉틀 소리에 놀라 깰까봐 천 조각을 덮어 기계를 살짝 가리고 불을 끄곤 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방 안으로 들어가 작은 손을 꼭 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널 좋은 세상으로 데려가 줄 거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가족을 위해 세월을 건너온 사람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희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억 속 은정 씨는 지친 몸을 끌고 공장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달빛은 희미했지만 그 빛조차 그녀에겐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텼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일도 이어가야 한다는 다짐이 그 눈빛 속에 서려 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은정 씨의 시선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지난 시간을 알지 못했지만 그 묵묵한 과거가 지금의 강인한 눈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7. 젊은 날의 기억은 단순히 고단함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정 씨는 남편이 남긴 작은 회사를 지켜내기 위해 누구도 모르게 긴 세월을 쌓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회사는 곧 무너질 거라는 말이 사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거래처는 계약을 끊으려 했고 직원들도 불안에 떠는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 은정 씨는 봉제 공장에서 몸을 혹사하며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동시에 남편이 남긴 사업장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낮에는 재봉틀 앞에 앉아 손끝이 갈라질 때까지 바늘질을 하고 밤에는 회계장부를 펴놓고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잠든 소연 씨 곁에서 작은 스탠드 불빛만으로 새벽까지 종이에 줄을 그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여인이었지만 내면에는 결단력이 불꽃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래처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발 조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얻어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밤낮 없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기 위해 자신의 손목 시계를 팔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조차 켜지 못한 사무실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만두자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그렇게 지켜낸 작은 불씨는 결국 거대한 불빛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기업은 위기를 딛고 성장했고 마침내 은정 씨는 그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늘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봉제 공장 일을 이어가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소연 씨조차 어머니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늘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내 옆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빛을 드러내지 않고도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을 비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정 씨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희생, 숨겨온 헌신. 그것이 결국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연회장의 테이블 위 난꽃향은 여전히 은은했습니다. 그러나 은정 씨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침묵은 수많은 시간의 고생과 헌신이 응축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소연 씨는 억눌린 감정이 더는 버티지 못한 듯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아, 우리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연아, 무슨 소리야. 아직 얘기 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다 들었어. 엄마는 모욕을 당했고 나도 모욕을 당했어.
이대로 결혼 얘기를 이어가면 난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소연 씨는 말끝을 떨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달래려 했습니다. 괜찮다, 소연아. 이런 자리도 겪어야 하는 거야. 우리한테도 배움이지. 그러나 그 목소리는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미란 씨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하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상견례 자리에서 중간에 나가겠다는 게 말이 되니?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던 순간 한쪽 구석에서 늦게 도착한 하객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연 씨의 지인이자 같은 대학 동료였습니다. 그는 반가운 얼굴을 보고 웃으며 다가왔다가 공기 속의 묘한 긴장의 걸음을 늦췄습니다. 아, 혹시 제가 너무 늦었나요? 그가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은정 씨를 보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도 이런 자리에 직접 오시다니 정말 뜻밖이네요. 순간 주변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컵을 내려놓던 소리가 허공에 울리듯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미란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네, 잘 아시잖아요. 세한그룹의 은정 회장님이시잖아요. 저희 학교에도 여러 번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교수님들이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지인은 무심히 말을 이었습니다. 공기는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허름하다며 무시의 대상이었던 은정 씨가 사실은 누구도 쉽게 만나기 힘든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미란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태도를 고치려 애썼습니다.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이렇게 귀한 분을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소연 씨는 놀라움 속에서도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일부러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지훈 씨 역시 멍하니 어머니와 은정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흔들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의 망설임과 혼란이 한순간에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단 한 마디로도 판이 뒤집히곤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찮아 보이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은정 씨는 차분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 엄마로 왔습니다. 다른 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이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냉기 어린 기류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존경과 당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과연 긍정적인 방향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까요? 연회장 안의 공기는 방금 전과 전혀 다른 결을 띠었습니다. 순간적인 정적 뒤에 미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 회장님, 제가 너무 몰라 배웠네요. 이런 자리를 빛내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드님의 앞날에도 이런 훌륭한 사돈이 계시다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한껏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 모욕을 주던 사람이 단숨에 태도를 바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그녀의 마음속에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소원이지요. 은정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겉모습이나 체면보다 마음을 더 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말투는 묘하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서로 마음이 제일이지요. 회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겸손하시니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편함과 긴장으로 가득했던 자리가 한순간의 진실로 인해 웃음과 안도의 기운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해의 무드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욕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인지 그것이 늘 문제이지요. 잠시 동안 테이블 위에는 웃음이 퍼졌습니다. 메뉴가 다시 차려지고 직원들이 와인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모두가 마치 조금 전에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소연 씨의 시선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근히 굳어진 미란 씨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알 수 없는 긴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주변에 달라진 태도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리를 지켜보던 그녀의 눈빛에는 딸을 향한 단 하나의 바람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지훈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체면과 소연 씨의 상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무릎은 떨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목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소연 씨는 참아왔던 눈물을 결국 쏟아냈습니다. 난 그냥 엄마랑 조용히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겠어. 지훈아, 내가 엄마 말에만 휘둘리면 우리 둘은 행복할 수 없어. 순간 연 회장의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닫으며 눈치를 살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 난꽃마저 시들어 보일 만큼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제 갈등은 단순한 체면 문제를 넘어 두 사람의 결혼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야 할까요? 지훈 씨는 머리를 감싸쥐듯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소연 씨를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직 목소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잠시나마 따뜻해진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들 무렵 소연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나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지금 어머니가 마음을 바꾼 이유 혹시 엄마가 회장님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순간 테이블 위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지훈 씨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소연아. 어머니도 진심으로. 아니야.
소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 손가락 끝을 보며 예의가 없다, 준비성이 없다 말하셨잖아. 그런데 신분이 드러나자마자 태도를 바꾸셨어.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 미란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예우를 다 했을 텐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소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가진 걸로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저희 결혼도 그런 잣대로 보실 거 아닌가요? 지훈 씨는 머뭇거리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연아, 그만해.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아니잖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보다는 흔들림에 가까웠습니다. 소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내가 상처받을 때도, 우리 엄마가 모욕당할 때도 넌 한마디 못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훈 씨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잔을 쥔 제 테이블 위에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순간은 사실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지지를 얻지 못할 때, 그때 마음은 가장 깊이 무너집니다. 미란 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 필요가 있니? 난 단지 우리 집안을 지키려는 거야.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니까 그렇지. 소연 씨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은정 씨는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고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은 제각각 무거운 그림자로 가려졌습니다. 12. 소연 씨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자 연 회장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팽팽한 긴장으로 휩싸였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누구도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지훈 씨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소연아, 가지 마. 우리 아직 얘기를 끝내지 않았잖아. 소연 씨는 눈물이 번진 얼굴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끝내지 않았다고. 지훈아, 넌 내 편이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엄마가 그렇게 모욕당하는데 넌 고개도 못 들고 앉아 있었잖아. 지훈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난 어머니가 무서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널 소홀히 한 건 아니야. 소홀히 한 게 아니라고. 소연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지금도 혼자 싸우고 있어. 내 옆에 있다고 믿었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엔 항상 내 엄마 눈치만 보잖아. 그때 은정 씨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침묵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저는 제 아이가 더 상처받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미란 씨가 곧바로 맞섰습니다. 상처라뇨? 내가 한 건 모두 우리 아들을 위한 겁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시라면 내 마음을 이해하셔야죠. 집안이 걸린 일인데 체면을 따지는 게 왜 잘못입니까? 체면이라. 은정 씨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사람의 진심보다 체면을 앞세운다면
결국 남는 건 허상뿐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허상 속에 묶여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부딪히자 연회장 안의 공기는 갈라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잔 위에 비친 조명이 흔들리며 금빛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말씀은 거창하게 하시지만 결국 돈과 지위가 있으니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란 씨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은정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돈과 지위라. 제가 오늘까지 살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결코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지요? 이렇게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할 때 그 자리의 온도는 순식간에 끓어오릅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바로 갈등의 절정입니다. 소연 씨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지훈 씨는 양손을 떨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두 집안이 마주 앉은 상견례 자리는 이제 더 이상 화합의 자리가 아니라 감정이 부딪히는 전쟁터와 같아졌습니다. 은정 씨는 품에 안긴 소연 씨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격한 울음이 가슴에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오래 묵은 결심이 지금 이 순간 입술 끝으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딸의 행복은 체면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심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그 말에 연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잔잔히 흐르던 와인잔 속 액체가 빛을 반사하며 흔들렸습니다. 지훈 씨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소연이를 지켜야 해요. 그러나 목소리에는 아직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니? 내가 평생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엄마보다 그 집안을 택하겠다고?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은정 씨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체면이란 건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저는 제 딸이 진심으로 사랑받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연 씨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머니의 단단한 말이 주는 위로 속에서 조금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느껴지십니까? 결단이란 건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에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은정 씨의 한마디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응축된 선언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에는 이제 결심을 굳히려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완전히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곧 이어질 진실의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다시금 고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결심과 선언이 공기를 채우며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의 단호한 선언이 끝나자 연 회장 안에는 더 이상 얕은 말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에 남아있던 망설임이 사라지고 단단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까지 늘 어머니의 뜻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소연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체면이나 조건 때문에 사랑을 흔들지 않겠습니다. 미란 씨는 순간 말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그토록 단호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훈 씨는 고개를 숙여 은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소연이와 어머님을 지켜야 했는데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겠습니다. 어떤 오해도 어떤 욕심도 우리를 갈라놓게 두지 않겠습니다. 소연 씨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조금은 희망에 가까운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그 말만 기다렸어.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진심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밝혀졌으니 이제는 서로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겠지요. 여러분, 결국 진실은 가려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빛을 찾아 드러나고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미란 씨는 손수건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는 억지로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앞세웠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진심 어린 말과 은정 씨의 단호한 선언이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한층 맑아진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겁게 내려앉던 공기가 이제는 어쩐지 눈앞을 환히 트이게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것은 마지막 화해와 교훈,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잠시 고요했지만 은정 씨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차분히 미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오늘 저와 제 딸을 모욕한 말들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신분을 숨기며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을 내세우며 남을 깎아내리는 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겠지요. 미란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미란 씨, 당신이 말한 체면이란 게 뭔지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남을 낮춰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믿는 태도, 그게 바로 헛된 체면입니다. 연 회장은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의 눈빛도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미란 씨 편에 서 있던 사람들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제 딸이 그런 집안과 얽히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지훈 씨, 당신은 진심을 말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그릇된 태도와 함께라면 제 딸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순간 지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란 씨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은정 씨는 직원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직원이 즉시 문을 열자 준비된 듯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은정 씨 회사의 임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미란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차분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정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한 결과 미란 씨가 과거 교장 시절 학교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며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이미 증거가 펼쳐져 있었고 모두의 눈앞에서 체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정 씨는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얕보고 모욕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제 뼈저리게 아시게 될 겁니다. 제 딸은 더 이상 이런 자리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은정 씨와 소연 씨는 연 회장을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뒤에서 터져 나오는 웅성거림과 미란 씨의 흐트러진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의 유리문을 지나자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소연 씨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 오늘 엄마가 해주신 말씀,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힘이었어. 은정 씨는 부드럽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야 한다. 너의 가치는 내가 걸어온 삶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그날 이후로 소연 씨는 지훈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사랑조차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훈 씨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떠났고 은정 씨는 그런 딸의 선택을 지켜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연 씨는 대학 강사로서 더 큰 무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강인함을 떠올리며 연구와 강의에 몰두했고 학생들에게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강의실에는 늘 진심 어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손끝에 남은 굳은 살 하나에도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강해 중 전해진 이 말은 학생들의 가슴에 깊게 남았습니다. 은정 씨는 여전히 봉제 공장에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회장의 자리도 그대로 지켰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가장 자기답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통쾌한 복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남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더 단단히 걸어가는 데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소연 씨가 새로운 삶을 열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수와 정의,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중 무엇이 더 값지다고 느껴지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과 교훈, 통쾌함이 담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